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에는 지산 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120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육과 육이에 대해서 노트 정리한 것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 정리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글을 먼저 읽어보면은 초육 겸겸군자 용섭대천길, 지극히 겸손한 군자이니 큰 내를 건너는 데 사용함이 길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활 겸겸군자 비자몽야, 겸손한 군자는 몸을 낮춤으로써 스스로 기름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초육의 지위는 제자리는 아니죠. 그리고 응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죠. 즉 초육은 음효로서 부당이다, 가장 아래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를 설명하기를 군자는 가장 아래에 위치하면서 누구보다도 겸허한 마음을 가진다. 즉 초육의 단계에서 길할 수 있는 것은 군자가 기꺼이 가장 아래에 위치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강을 건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겸손한 것과 섭대천의 관계가 무엇인지 이제 실제적으로 효를 받았을 때 고민이 되는 거죠. 섭대천은 또 과정인지 결과인지 그 겸손과의 상관성에서 문제가 됩니다. 황태영 교수님은 이 겸을 설명하시길 스스로 통제하여 가장 낮은 자리에 거하며 삼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문에 겸손한 군자가 되고, 군자가 바닥을 기는 역경의 시기에 고개를 숙이고 겸양하고 또 겸양함으로써 역경을 극복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겸양 덕분에 이전에 사귄 수많은 지인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아 대사를 도모해 성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용섭대천을 큰 대사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 섭대천과 겸손과의 그 상관성을 계속 꾸준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6.2를 보겠습니다. 명겸정길, 겸손함이 울리니 바르고 길하다. 명겸정길, 중심득야, 겸손함이 울림이니 바르고 길한 것은 마음으로 중도를 얻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다른 해석을 보면은 명성이 있으나 겸허하니 바르게 하여 길한 것은 마음이 바름을 얻었다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6.2는 기본적으로 중을 얻었죠. 제자리는 아니지만. 그리고 응은 없습니다. 즉 6.2는 중정의 효로서 유선함을 가진 음효다, 중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이 효를 설명하기를 명겸은 명성이 높아져도 전처럼 여전히 겸손함을 견지하고 나서지 말며 잘난 체 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또 중을 얻었죠. 그 다음에 황태현 교수님이 이를 설명하시기를 상황을 6.2의 상황을 상대방과 다투지만 워낙 기가 막히는 상황에서 내가 겸손함을 유지하여서 뒤로 물러나는 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다툼이 많은 요란한 상황에서 나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하고 물러나 자세를 낮추고 있어도 결국에는 중심득야로서 나 입장을 옹호해주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겸은 계속 강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겸손하다는 위치는 겸손하다는 그 본질은 변화가 없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설명이고 이제 그 다산의 설명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글을 보면은 겸겸군자 용섭대천길, 상활 겸겸군자 비자몽야, 겸손하고 또 겸손한 군자니 남아있는 사람이 없이 모두 큰 내를 건너는지라 길하다. 상활 겸겸군자는 자신을 낮춤으로써 스스로 수양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가 본계죠. 본계인데 이게 이제 효변을 하면은 지화명이 지계로 변하는 거죠. 지화명이는 이렇게 지계의 모계인 뇌산소가로부터 왔습니다. 뇌산소가계 시절에는 이렇게 진의 군자가 위에 있죠.
위에 있지만 네 번째 지위에 있죠. 네 번째. 위에 있는 자리 중에도 제일 낮에, 상괴 중에 제일 낮은 자리에 있죠. 이렇게 했다가 추이를 하여서 내려오면은 1로 내려온 거죠. 4도 상계에서 제일 낮은 자리인데 다시 4에서 1로 내리니까 가장 낮은 자리 오는 거죠. 그래서 원래 낮았는데 상계에서 제일 낮은데 또 가장 제일 낮게 오니까 이게 겸겸의 물상을 도출한 거죠. 즉 겸손하고 또 겸손한, 그래서 군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용섭대천을 물상을 보면은 지상겸이 초효가 변하면은 이렇게 지화명의계가 되는 거죠. 지화명의계는 뇌산소가로부터 왔는데 기본적으로 감의 하천이 이렇게 있죠. 감의 하천이 있고 그 다음에 사이에 두 개의 강이 이렇게 막고 있죠. 막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곤의 친구들이 강에 의해서 서로 떨어져 막혀 있는 상황인데 추위를 하게 되면은 한 개의 음이 이렇게 올라가서 진의 길을 나아가니까 용섭대찬이 상이 나온 거죠. 즉 추위를 하게 되면은 한 사람이 하천을 건넜으니 진의 길에 오른다. 이에서 용섭대천의 물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비이자몽야는 그 스스로 수양한다. 또 소를 키우는 그런 물상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상계의 본계가 이제 초효가 변하면은 지화명의가 되는데 상계는 곤, 양육의 상이 나오고 학계는 리니까 소, 그러니까 소를 키우는 물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물상을 보고 이제 그 도덕적인 의미를 도출하기를 뇌산소가에서 이렇게 사가일로 내려가면은 사가일로 추일하기는 종기한 자리에서 내려와서 비천한 자리에서 리로서 여기 있는 리로서 수양을 하니 마치 소를 양육하는 그런 물상이 나오니까 비이자몽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겸손하고 또 겸손한 군자니 남아있는 사람이 없이 모두 큰 내를 건너는지라 길하다. 상활 겸겸군자는 자신을 낮춤으로써 스스로 수양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6.2를 읽어보겠습니다. 명겸정길 상활 명검정길 중심득자 명성이 사방에 울려 퍼지지만 겸손하니 이를 맡아 처리함이 길하다. 상활 명성이 사방에 퍼지지만 겸손한 것은 그 마음속에 얻은 바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명성이 사방에 퍼진다는 물상을 보면은 여기 지상겸 본상이죠. 본상에 6.2가 효변하면은 지풍성이 되죠. 지풍성은 또 다른 목의 뇌산소가에서 왔는데 뇌산소가 상계에는 이렇게 진의 울림, 떨림이 있는 거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학계로 넘어오니까 학계는 손의 상이 나오니까 겸손의 상이 나오는 거죠. 즉 뇌산소가 시절에는 진군자가 진으로서 명성이 사방에 자자하게 울려 퍼지는데 추이를 하여서 사가이로 이렇게 오더라도 지풍성 학계가 손으로서 되니 겸손하다. 즉 명성이 사방에 울려 퍼지지만 겸손하다 물상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겸손의 상이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정길은 본계가 변한 지풍성계는 이렇게 감의 덕이 있으니 전체적으로 감의 덕이 크게 있죠. 즉 감의 덕이 크게 있으니 이를 맡아 처리하는 게 길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렇게 지상겸의 초육과 6.2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초6에서는 이제 용섭대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6.2에서는 그 명성이 울려 퍼지나 겸손한 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살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